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스키님입니다. 오늘도 제가 배달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출발을 할 건데요. 어제 너무 오랜만에 저에게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아니고 남편의 지인인데요. 남편이 회사를 다시 다닐 수 있게 해주신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퇴사를 한 자리로 저희 남편이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함께 거의 30년 가까이 회사를 다녔던 분인데 그분은 퇴사를 하시고, 퇴사를 하면서 신규 사원을 뽑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비용 절감으로 기존에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퇴사하신 분들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약을 연장해서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거의 3년, 4년 이 정도 집에서 쉬다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던 게 그분의 퇴사 때문인데요. 그분이 퇴사를 하고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어요. 2달 가까이 된 거죠. 저희 남편이 회사 다닌 지가 2달 가까이 돼가니까.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것저것 질문을 해보고, 또 퇴사 이후에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런 거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회사를 그만두려고 이제 퇴사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물론 뭐 나이가 젊어서 퇴사하는 건 다른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퇴사를 하시는 거겠지만, 나이가 이제 거의 정년까지 다 되어서 퇴사를 하시는 분들, 나 뭐 해야 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혹시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배달에 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운전은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해서 걱정이 없는데, 사실 길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갔던 길도 내비게이션을 찍고 갈 정도여서 사실 배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하는 동안 좀 뭐랄까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어폰을 꽂고 뭐 영상을 본다거나 그런 걸 많이 하는데요. 어제 본 영상은 고명아님 개그맨이시면서 작가기도 하고, 요즘에 강연도 너무 많이 다니시고 하다 보니 엄청 바빠지셨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처음에 저희 남편하고 이제 비슷한 또래예요. 50대 중반 정도 되면 사실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회사 정년까지 다니고 그만두면 뭘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솔직히 고명아님 같은 분은 뭐 막국수, 그러니까 메밀국수집이죠. 네, 메밀국수집도 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으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은퇴를 해야 하나, 뭐 회사에서 밀어내는 게 아니니까 사실 그런 고민은 없잖아요. 그런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퇴직할 나이가 되어가면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난 아직 젊은데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하고 이제 뭐 60밖에 안 돼가지고 뭘 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회사를 하고 나서 평생 직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다른 일을 할 뭐가 있을까? 라고 막막하고 막연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몇 년 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정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보수가 훨씬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한 계약직으로 3년 정도 일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과감하게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오셨는데, 딱히 뭔가 내가 목표가 있고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만두셨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쉬고 싶다 라는 마음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뭘 할까를 좀 고민을 해보시다가, 예전부터 본인이 받았던 땅이 있었는데 구입을 너무 하고 싶지만 땅 주인이 판매를 안 하니까, 매매를 안 하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내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땅 가까운 곳에 땅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땅을 사셔가지고, 사실 저한텐 보였는데 그 땅이 완전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맨 땅이더라고요. 뭐 거기 무슨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고 땅도 평수를 엄청 넓게 사셨고 땅 사는 데만 거의 퇴직금의 일부를 다 거의 전부를 다 쏟아 부었을 정도로 땅값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거기서 뭘 하실 거였냐, 카페를 하실 생각이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땅이 넓으니까 2층으로 카페를 짓고 그 옆에 조그만하게 세컨하우스를 이제 작은 평수로 하나 지어서 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분이 그래도 회사에서 꽤 높은 위치에까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만두고 나서 카페를 한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2층짜리 건물에 2층은 카페, 1층은 그냥 비워두겠다라고 하시길래 제가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신 게 좀 있지 않냐 라고 했더니 어떻게 알았냐, LP판이 좀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 남편 말에 의하면 이제 그림도 좀 있고, 그럼 잘됐다, 1층을 전시관으로 쓰시라. 그래서 LP판도 놓고 턴테이블도 갖다가 음악도 틀어놓고 그림도 본인이 또 그린 게 꽤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림도 좀 전시를 해서 가운데에 커다란 탁자를 놓고 뭐 음악도 듣고 그림도 구경하면서 차도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으면 좋지 않겠냐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층이 이제 카페잖아요. 사실 거기가 완전 외곽이에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갈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데 다행히도 그 근처가 이제 성지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모셔놓은 분들이 자주 오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러 온 김에 차도 한잔 마시고 잠깐 책도 읽고 힐링 좀 하다가 가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카페 한쪽에 신간 도서를 좀 구비를 해가지고 놔둬라. 그러니까 차 마시러 와가지고 잠깐 차만 마시고 갈 수 있게 하지 말고, 어차피 사람이 많이 오는 곳도 아니니 좀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고 큰일 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차도 마시고 사색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게 좋지 않냐 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자기는 손님이 많이 와도 혼자서 해야 하니 걱정이고 좀 머니까 뭐 아르바이트생을 처음부터 쓸 수도 없잖아요. 매출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혼자서 한번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시길래 혼자서 하기에 버거워질 거다라고 제가 또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그러면 안 된다고, 손님 너무 많이 오면 안 된다고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손님이 좀 있을 거니까 대비는 좀 하셔라 라고 했더니, 그냥 일반적인 카페잖아요. 일반적인 카페인데 카페에서 요즘에는 외곽에 있는 카페들은 사실 베이커리 카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뭐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베이커리 카페로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냐 라고 저도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너무 괜찮다고,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쪽으로 원래 생각을 좀 해보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페지만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뭐 빵이라던가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으면 와가지고 시간을 보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에 빵을 직접 구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빵이 배달이 돼서 오면 간단하게 데워서 주거나 예쁘게 세팅만 해서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도 했죠. 손님이 와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게 해라. 그러면 어찌됐건 손님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와, 여기 손님 많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손님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손님이 오래 앉아있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어차피 텅텅 비어있는 카페보다는 한두 명이라도 손님이 더 있는 게 낫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카페를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지, 그리고 카페에 뭐 손님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사실 제가 카페를 해본 것도 아니고 카페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냥 그분이 뭔가 은퇴 후에 본인의 시간을 카페에서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손님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님이 와서 본인이 더 행복해지고 본인이 뭔가 일을 한다는 거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돈을 얼마를 버느냐는 사실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본인 건물이고 하니 새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은퇴하고 그냥 작은 집 하나 지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자기 집이니까 월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참 좋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집 근처에 텃밭 정도 가꾸셔서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만 자급자족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냥 막 아등바등하게 살 필요 없이 좀 편안하게 놀지 않고,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돈을 많이 쓰지 않게끔 그렇게 하면서 노후를 즐기면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분이 그분보다는 이제 그분의 부인이신, 저는 언니 하는데 언니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크게 하시다 보니까 너무 바쁘니까 남편이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나이든 남편인데 밥도 해줘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알아서 남편이 카페를 차려서 나가주겠다라고 하니 너무 고맙죠.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물을 짓고 하는 거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남편하고 그분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나지 않아요. 남편이 퇴사했을 때 솔직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몸이 아파서 퇴사를 한 거지만 당장 벌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남편 이름으로 사업자도 내고 제가 어떻게든 막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지 않게 사업이 막 엄청 잘 되고 그러지 않아서 힘들기도 했고, 다시 이제 남편이 회사를 가면서 이제 사업자도 계속 할 수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별의별 걱정을 다 했었는데, 다행히 남편은 회사에 다니면서 크게 무리 없이 다시 회사 일에 적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간은 더 다닐 수 있다, 계약직이긴 하지만 몇 년간은 더 다닐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실 퇴사를 하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60대 정도에 퇴사를 하잖아요. 막연하거든요. 뭘 해야 될까? 집에서 놀 수는 없고, 아무리 벌어놓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까먹을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퇴사를 한 이후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퇴사를 하기 전부터 내가 그만두면 뭘 해야지에 대해서 미리 꼼꼼하게 시장 조사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뭐 가게를 차리든 이렇게 해야지, 급작스럽게 퇴사하고 나서 나 치킨집 해야지, 나 카페 해야지, 뭐 이렇게 하다가는 있는 돈 다 날려먹는 분들이 많으니까, 퇴사하기 최소 1년 전부터 내가 어디에서 뭘 할 거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 예를 들면 뭐 진짜 치킨집을 차리려고 한다, 뭐 다방, 제가 상호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카페를 차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주위의 상권이라던가 유동인구라던가, 그 다음에 뭐 주위에 만약에 이제 내가 차리려고 하는 업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다 해보시고, 거기 인구수라던가 또 내가 가게를 차릴 자리를 혹시라도 미리 봤다라고 하면 한 일주일 동안은 거기 몇 시간씩 이렇게 죽치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젊은 사람인지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애들인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상권 분석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뭘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 뭔가 가게를 차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우선은 공부부터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퇴직금 털어가지고 차리면 잘 되겠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하면 무조건 잘 되겠지? 아니에요. 사장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맛있느냐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프랜차이즈 레시피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레시피대로 하는데도 맛이 다른 이유는 사장의 손맛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내 맘대로 조금씩 다 바꿔요. 레시피 그대로 똑같이 하는 분들 솔직히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자기만의 뭔가 고집 이런 게 좀 있으셔서 여기다 뭘 좀 더 넣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걸 다 배제하시고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프랜차이즈도 차렸다고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돈을 진짜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퇴사를 하시고 뭐 가게를 차리시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인을 통해서 제가 조언해준 부분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했는데요. 그 카페는 되게 잘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인스타 홍보도 많이 해줄 거고, 사실은 그분이
뭔가 자기만의 힐링이 되는 공간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힐링을 함께 나눠주는 그런 분이 될 거기 때문이죠. 네. 오늘 영상 여러분 잘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